먼저 좀 지수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.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 금요일날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세로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. 하지만 장중에 매우 좀 불안한 흐름들을 보였었죠.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약 후강, 전약 후중 이런 흐름으로 좀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일단 지수부터 좀 보면은요, 다우 지수가 0.4% 올랐고요, S&P가 0.6, 나스닥 지수 0.3% 올랐습니다. 주간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지난주에 사실 은행 리스크로 인해서 변동성은 컸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모두가 다 1%대 이제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. 자, 금요일날 그러면 왜 뭐가 좀 불안했다라고 했나 본다면, 이제는 갑자기 독일의 도이치뱅크가 제2의 크레딧 스위스가 되는 거 아니야? 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. 사실 도이치뱅크에서 예금이 인출이 된다거나 갑자기 적자를 기록했다거나 이런 이슈가 전혀 없었거든요.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5년물 CDS 프리미엄이 한때 8% 급등을 하면서, 이 CDS 프리미엄은 이 기업이 부도날 경우에 대비한 약간의 그런 보험적인 그런 프리미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, 이게 이제 급등을 했습니까? 그러니까 부도 위험이 높아지면 올라가는 이 프리미엄인데 이게 갑자기 급등을 한 거예요. 그러면서 이게 무슨 제2의 크레딧 스위스가 되는 거야? 라고 이제 생각들을 좀 한 거죠. 근데 사실은 전혀 뭐가 없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의 당국이라던가 유럽의 당국에서도 유럽은 분명 도이치뱅크를 얘기한 거는 아닙니다만 이제 계속해서 좀 빠른 진화를 했죠. 이제 그러면서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증시도 다시 반등을 한 것인데, 일단 이 도이치뱅크 주가를 보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도이치뱅크 주가는 3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근데 장중에는 8% 급락을 했었고요. 독일에 상장된 도이치뱅크는 8.5%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장중에는 15% 가까이 급락을 했었으니까 진화는 했다고는 합니다만 주가 자체로만 보면 여전히 뭔가 불안감은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. 근데 이제 도이치뱅크가 그럼 갑자기 왜 CDS 프리미엄이 이렇게 올랐을까? 별게 없는데, 이에 대해서 이제 월가에서도 다양한 분석들이 좀 나왔는데요. 일단 이 도이치뱅크도 미국 상업용 부동산 쪽 관련된 이 대출이 상당 부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최근에 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이제 위기론이 좀 나오고 있는데, 왜냐하면 요 상업용 부동산 쪽에 대출을 한 그게 대부분 작은 은행들이 아마 많이들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들 지역 은행들이 최근에 계속 위험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,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만료가 되면은 대출을 다시 갚고 나서 재대출을 해야 되는 그런 국면들이 올 텐데, 그게 이제 제대로 좀 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. 대출 요건도 강화되고 그러면 이제 금리는 또 높아졌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잘 돌아갈 수 있을까? 거기에다가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예전처럼 이렇게 꽉꽉 차지가 않나 봐요. 이 상업용 부동산들도. 그러면서 이제 약간 공실도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, 도이치뱅크도 하필 이쪽에 많은 부분들이 좀 대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나오게 아닌가? 요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것도 그냥 다들 분석이죠. 결과를 본 분석들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영향이 어느 정도 미쳤을 것 같고, 게다가 크레딧 스위스가 UBS로 피인수되면서 주주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좀 이루어졌죠. 22.5주에 대해서 UBS 주식 한 주를 받는 그 정도의 보상은 있었는데, 이 신종 자본주의권 AT1은 그냥 전액 상각 처리가 되어 버렸잖아요.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도이치뱅크도 물론 AT1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그동안 많이 해왔을 텐데 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닌가 봐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,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도 자금 조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야? 이런 것들이 다 좀 맞물리면서 이렇게 금요일날 이슈의 중심에 섰던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리고 과거에 이제 도이치뱅크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겪었던 은행
그 리스트 중에 한 곳입니다. 하지만 지금은 정상화가 됐는데도 이제 막 뭔가 이렇게 터지면 또 옛날에 어려움을 겪었던 애들이 또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게 다 맞물렸던 것 같아요. 다만 독일 총리가 도이치뱅크는 매우 수익성이 높은 은행이다. 걱정할 이유가 없다. 라고 진화를 했고요. 실제로 지금 10개 분기 이상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 흑자를 내고 있고 뭐 자산도 크레딧 스위스와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이고 한 3배 정도의 규모이고 그리고 뭐 이런 재무 건전성 지표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지금 은행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그나마 좀 안정을 찾았고 유럽 중앙은행 총리도 유로존의 은행들은 탄탄한 자본과 풍부한 유동성이 있다. 그리고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우리는 유동성을 지원하겠다.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그래도 안정을 찾았는데요. 한번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우리가 원인은 몰라도 시장이 매우 스마트하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드러난 게 없어도 이게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런 은행 위기와 관련된 이슈들이 어디서 뭐가 터져 나올지 모를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증시도 이에 따른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들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